ESP32 캠이 있고 거기에 DHT11 센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ESP32 캠에는 지금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주변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P 주소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이용해서 어싱크 웹서버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연결된 DHT11 센서가 측정하는 온도와 습도 값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나 네이버 앱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192.168.0.32/DHT11 접속이 돼서 서버가 보내준 웹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 값이 2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갱신되고 있습니다. 이 센서를 손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손에 의해서 값이 변할 텐데요. 습도가 54%로 올라갔습니다. 기다리면 온도 값도 변할 것입니다. 25.3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ESP32 캠의 어싱크 웹서버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연결된 DHT11 센서가 측정하는 온도와 습도 값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온도와 습도를 알려주는 웹서버는 코드가 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핵심적인 부분들을 뽑았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웹서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코드는 그 이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위에 4줄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2줄은 ESP32 캠이 접속할 와이파이의 이름과 비밀번호입니다. 그 밑에 어싱크 웹 서버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서버이고요. 어싱크 웹 소켓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WSTemHume이고 여기에는 경로를 주어야 되는데요. /temhum을 주었습니다. 어싱크 웹소켓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WS 클라이언트입니다. DHT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소문자 DHT 괄호 열고 14,DHT11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ESP32 캠 보드의 14번 핀에 DHT11을 연결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문자열 상수 HTML 홈페이지입니다. 이 밑에 쭉 내용이 HTML 홈페이지라는 문자열 상수인데요. 이 상수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웹페이지 코드입니다. CSS도 있고 여긴 표현 안 됐고요. 이렇게 HTML 부분도 있고 또 아래쪽에는 자바스크립트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코드 전체를 클라이언트가 받으면 화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HTML 부분을 잠깐 보면요. 여기 템퍼러처 있죠. 여기 템퍼러처. 그 밑에 줄 27.30 온도인데요. 여기 온도 부분입니다. 도시 이 세 줄이 이 한 줄을 나타냅니다. 이 밑에는 휴미디티를 습도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겠죠. 그 밑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입니다. 요거는 클라이언트 화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str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문자열 템을 넣습니다. 웹소켓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웹소켓 temHume인데요. 만들 때 URL을 파라미터로 줘야 됩니다. 근데 이 URL의 끝부분이
아까 만들었던 async 웹소켓으로 만든 WS템hum의 요 경로와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이 웹소켓이 데이터를 보내면 서버에 async 웹소켓이 받고요. async 웹소켓이 보내면 클라이언트의 웹소켓이 받습니다. 그 밑에는 웹소켓이 통신할 때 작동하는 함수들입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작동하는 함수입니다. 자, if str이 템이면 str은 클라이언트에 선언된 변수인데요. 여기 템이면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받았다면 ctline 02, 여기 ctline 0이죠. inner html 6입니다. 이벤트가 받은 것인데요. event.data 그러면 받은 것의 데이터를 inner html에 넣는다는 거예요. 요 27.3 여기다 넣는 거죠. 즉, 요 부분이 서버로부터 받은 값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꾼다. 이 줄을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str를 hum으로 바꿉니다. 그 아래쪽에는 setInterval 함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파라미터를 2개 받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함수이고요. 두 번째는 숫자인데 이거는 시간입니다. 2000m초이고 2초입니다. 결국 setInterval 함수는 2초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첫 번째 파라미터인 함수를 실행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럼 무슨 실행을 할까요? 웹소켓 템흉 여기 있죠. 웹소켓 템흉 클라이언트에 만들어진 웹소켓입니다. 이것이 .send 보냅니다. str은 클라이언트에 선언됐던 문자열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템이나 또는 hum을 2초에 한 번씩 서버에게 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서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이 함수입니다. onTemHum WebSocket 이벤트인데요. 클라이언트에서 날라온 것이 데이터입니다. 그걸 스트링으로 만들고 message라는 스트링에 넣습니다. message.substring 0,3 substring 0은 문자열의 맨 앞, 3은 문자열 개수 3개, 즉 message라는 문자열 중에서 앞에서부터 3개를 템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템이나 hum을 보냈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 뒤에 의도치 않은 여러 문자들이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3개 문자만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템이면 read dht temperature 이 함수를 통해서 dht11로부터 온도를 읽어와서 C에다 넣고 ws 클라이언트 텍스트 C 이 줄이 읽어온 온도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read dht temperature 함수인데요.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dht 아까 만들었던 거죠. ESP32캠의 14번 핀에 연결했던 그 센서에서 온도를 읽어와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read dht humidity 함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 dht로부터 습도를 읽어와서 그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setup 함수입니다. 보통의 아두이노 코딩에서 setup 함수는 처음에 한 번만 실행되고 이제 환경 설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는 dht.begin 여기 dht죠. 즉 dht11 센서를 시작합니다. wifi.begin ssid 패스워드 ESP32캠이 요게 실행되면 와이파이에 접속합니다. SSID는 처음에 정해줬던 와이파이 이름이고요. 패스워드는 비밀번호입니다. 자, 이렇게 ESP32캠이 2주를 통해서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ESP32캠이 IP 주소를 갖게 됩니다. 서버.on 이 서버는 async 웹 서버입니다. 여기서 선언해 줬던 거예요. 이 서버.on에서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접속하는 경로를 지정하고요. 접속했을 때 서버의 반응을 지정합니다. 여기서는 IP 주소 /DHT11로 접속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냐면 여기 맨 세 번째 파라미터인데요. 여기 send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죠. 뭘 보내냐면 HTML 홈페이지. 이거 아까 나왔던 문자열 상수이지요. 이 밑에 있는 이만큼의 내용들, 즉 클라이언트 화면을 표시하는 웹페이지 코드 전체입니다. 그것을 보냅니다. 그렇게 서버 온 내용을 설정을 합니다. WSTemHum 요거는 async 웹소켓이죠. .on 이벤트 async 웹소켓에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async 웹소켓은 클라이언트에 웹소켓이 데이터를 보내왔을 때 이제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뭔가를 보냈으면 이제 이벤트가 발생해서 요 함수가 실행됩니다. 요 함수는 요 옆에 아까 설명한 함수입니다. 그렇게 설정하고 server.addhandler wstemhum 요 wstemhum이라는 async 웹소켓을 이 서버, async 웹 서버에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서버의 접속 방법, 반응 내용을 설정하고 async 웹소켓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할 일을 설정하고 그 async 웹소켓을 async 웹서버에 등록하고 그리고 나서 async 웹서버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루프 함수인데요. 일반적인 아두이노 코드에서 루프 함수에는 코드들이 들어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실행이 되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코드에서는 루프 함수에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셋업 함수가 다 실행이 되면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럼 한 번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서버가 이렇게 서버온이 되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클라이언트가 IP 주소 /DHT11을 입력합니다. 주소창에. 그러면 async 웹 서버가 HTML 홈페이지라는 문자열 상수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냅니다. 이 전체를 보내죠. 클라이언트 화면에 이런 게 뜹니다. 그리고 나서 2초가 지나면 setInterval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웹소켓을 통해서 str을 서버로 보냅니다. str은 처음에 템이죠. 템이 날라옵니다. 그러면 서버 측에 async 웹소켓이 이벤트가 발생했다. onTemHum 웹소켓 이벤트라는 함수 실행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날라온 데이터 요것을 메시지에 넣고 메시지에 처음부터 3개 문자를 템과 비교합니다. 일치하지요. 아까 템을 보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 밑에가 실행이 됩니다. read DHTemperature DHT11에서 온도를 읽어서 C에 놓고 그 값을 요 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로 보냅니다. 날라온 게 이벤트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실행된다 했죠? str이 템인가요? 처음에 템으로 돼 있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ctline 02 이 줄이죠? inner html 6입니다. 거기다가 event.data 날라온 그 값을 넣습니다. 서버가 보낸 값이 요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바꿉니다. 이 줄의 배경색이 노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str을 hum으로 바꿉니다. 좀 이따 2초가 지나면 다시 이 웹소켓이 str을 서버로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 가는 str의 내용은 hum이죠.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이 함수가 실행되는데 자, hum이니까 여기서 템이 아니죠. 그럼 여기가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 else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거기에는 read DHT humidity 함수가 실행되면서 그 값을 클라이언트로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처리를 하는데요. str이 템인가? 아까 hum으로 바꿨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고 요 밑에 else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날라온 값이 여기 humidity
값으로 들어가고 이 줄의 배경색이 노랑으로 바뀝니다. 2초마다 한 번씩 템을 보내면 온도를 받아서 여기에 표시를 하고 흉을 보내면 습도를 받아서 여기에 표시하고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싱크 웹 서버가 어떻게 구축되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체 코드입니다. 여기 위에 부분은 요약 설명대와 같습니다. 그 밑에 문자열 상수 HTML 홈페이지를 지정합니다. 이 HTML 홈페이지가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웹페이지 코드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긴데요. 그 중에서 메타 태그 뷰포트 이 줄이 스마트폰, PC 이렇게 기기가 달라지더라도 웹페이지가 알맞은 크기로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이 밑으로 쭉 길게 있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이 스타일 코드가 클라이언트 화면에 나타나는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지정합니다. 그 밑에 body입니다. 여기까지가 HTML 코드인데요. 여기 템퍼러처, 온도 있지요. 온도 값이 있고 도시가 있습니다. 습도, 습도값, 퍼센트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저 밑에까지인데요. 첫 번째로 웹소켓 템흉 URL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URL을 지정합니다. 그 중에서도 맨 끝에 여기 /템흉이라는 경로가 처음에 선언했던 async websocket ws-temhum의 경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ws-temhum과 클라이언트에서 만들어지는 웹소켓이 서로 통신합니다. init temhum 웹소켓 함수입니다. 이 함수 속에서 요약 설명 때 드렸던 그 웹소켓 만들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웹소켓이 동작할 때 실행되는 몇 가지 함수가 코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웹소켓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는 아무런 실행도 없습니다. 웹소켓이 끊어졌을 때 그때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됩니다. setTimeout 함수가 실행되는데 이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initTemHum 웹소켓이라는 함수이고요. 두 번째는 숫자인데 이것이 시간입니다. 2000m초, 즉 2초입니다. 그래서 이 setTimeout 함수의 뜻은 2초가 지나면 이 앞에 있는 initTemHum 웹소켓 함수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함수입니다. 즉 웹소켓을 만들고 실행될 때 필요한 함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접속이 끊어지면 2초 있다가 다시 웹소켓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onMessage 이 부분이 서버로부터 데이터가 왔을 때 실행되는 코드입니다. 요약 설명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밑에 setInterval 함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렸죠. 그 밑에 windows.onload 클라이언트 화면에 웹페이지가 로드될 때 initTemHum 웹소켓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웹소켓을 만들고 실행될 때 작동하는 함수들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즉, 이 줄로 인해서 클라이언트 화면에 웹페이지가 뜰 때 웹소켓이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는 웹페이지 코드입니다. 다음은 read DHT temperature 함수입니다. 이것은 DHT, 즉 ESP32캠에 연결한
DHT11 센서로부터 온도 값을 읽어드립니다. 만약 실패하면 이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성공하면 온도 값을 반환합니다. read DHT humidity 함수입니다. DHT11에서 습도를 읽어드리고 만약 실패하면 이 문자열을 반환하고 성공하면 습도 값을 반환합니다. onTempHum 웹소켓 이벤트 함수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이언트 값이 있고요. 접속 타입이 있고요. 데이터, 보내진 데이터가 있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값을 앞에서 선언했던 async 웹소켓 클라이언트, WS 클라이언트에 넣습니다. 이것은 접속한 클라이언트에게 값을 보낼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접속 타입에 따라서요. 커넥트일 때는 이건 처음 접속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serial.print 이것이 실행되는데요. 이것은 ESP32캠과 연결한 컴퓨터 화면에 이 내용이 프린트 된다는 뜻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IP 주소 몇인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 이런 웹서버 상태를 PC 화면에 나타냅니다. 접속 타입이 디스커넥트일 때입니다. 이때는 어느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끊어졌다. 이것을 PC 화면에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이 데이터일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데이터를 보냈을 때 그 데이터가 템이면 DHT11로부터 온도를 읽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만약에 템이 아니면 습도를 읽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셋업 함수입니다. 요약 설명 때 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 첫 번째 줄만 없었는데요. serial.begin 115200 이것은 ESP32캠과 그것과 연결된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괄호 속에 이 115200 숫자는 통신 속도입니다. 이 코드가 있어서 위에서 serial.print 이런 걸 통해서 서버의 상태를 PC 화면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맨 아래 루프 함수는 비워져 있습니다. 전체 코드 설명을 마칩니다. 코드를 업로드하고 DHT11 센서를 ESP32캠에 연결할 때 필요한 준비물들입니다. ESP32캠이 필요하고요. CP102, DHT11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모두 구멍인 선 8개가 필요합니다. ESP32캠 보드 사용을 위한 환경 설정입니다. 파일에서 환경 설정, 추가적인 보드 매니저 URLs에 이 링크를 넣어줍니다. 툴에서 보드 매니저 창이 뜨면 ESP32 엔터 나타나는 것을 설치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겠습니다. 구글에서 ESP Async 웹 서버를 검색합니다. 맨 위에 나온 것을 클릭합니다. 코드 다운로드 다운이 됐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Async TCP 맨 위에 나온 것을 클릭하고 코드 다운로드 다운이 됐습니다. 이제 다운받은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zip 라이브러리 추가
다운로드 폴더로 가서요. ESP 어싱크 웹서버 열기. 그랬더니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집 라이브러리 추가. 다운로드 어싱크 TCP 열기. 지금 설치한 두 가지는 이 프로그램에서 어싱크 웹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DHT11 센서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이번에는 라이브러리 관리입니다. 창이 뜨면 DHT11을 검색합니다. 세 번째, DHT 센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그랬더니 아다프로트 유니파이드 센서도 같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스톨 all을 선택합니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닫기. 이러면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코드를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CP2102와 ESP32 캠을 연결해야 합니다. CP2102에 보면 핀이 5개지만 밑에서부터 4개만 연결합니다. 자, 5V, GND, RXD, TXD입니다. 그래서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주황색을 5V, 노란색을 GND, RXD를 초록색, TXD에 파란색을 연결합니다. 자, 반대편을 ESP32 캠에 연결합니다. 5V인 주황색을 ESP32 캠에 5V에 연결합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5V에 연결하고요. 그 옆에 GND를 그 옆에 GND에 연결합니다. 여기 GND가 있습니다. 그 다음 RXD인데요. 요거를 ESP32 캠에 TXD에 연결합니다. 반대편 밑에서 두 번째 핀입니다. TXD를 RXD, 그 바로 위에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선을 GND와 IO0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 이 CP2102를 컴퓨터와 USB로 연결합니다. 툴에서 보드를 확인합니다. ESP32에 ESP32 로버 모듈이 맞습니다. 툴에서 이제 여기 확인 맞고요. 파티션 스킴이 기본 값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휴지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 툴에서 포트 COM3이네요. 클릭. 자, 이제 업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로드가 잘 됐습니다. 이제 ESP32 캠을 와이파이에 접속하고 그 주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 모니터 열고요. 이 중에서 GND와 IO0를 연결했던 이 선을 뺍니다. 여기 있는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화면에
192.168.0.3이라고 ESP32캠이 와이파이에 접속하면서 받은 IP 주소가 나왔습니다. 이 주소를 이용해서 우리는 여기 ESP32캠에 구축된 어싱크 웹서버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DHT11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ESP32캠에 지금 전원이 공급되고 있고 RxD, TxD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RxD, TxD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은 빼서 제거하고요. 전원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웹서버는 작동하고 있거든요. DHT11입니다. 여기는 보면 VCC 위에서부터 데이터 GND입니다. VCC에 주황색 선을 연결하고요. 데이터에 흰색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GND에 검은색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 반대편을 ESP32캠에 연결합니다. VCC는 5V, 3.3V 다 가능합니다. 3.3V에 연결을 해봤는데 됐고요. 그런데 여기 VCC도 있어요. 여기에서 전압이 나간다고 합니다. 기본값이 3.3V입니다. 그래서 VCC에다 연결하겠습니다. GND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데이터선, 이 흰색 선은 코드에서 14번이었습니다. 14번은 반대편 위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제 ESP32캠에 DHT11을 연결했습니다. ESP32캠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여기 ESP32캠에 연결된 센서가 측정하는 온도와 습도 값을 서버로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웹브라우저나 네이버 앱으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까 봤던 192.168.0.32 여기까지만 넣으면 안 되고요. 아까 셋업 함수에 그 서버 on에 입력했던 그 경로를 더 입력합니다. /DHT11 검색하겠습니다. 화면이 떴고요. 2초가 지나자 온도부터 갱신이 됩니다. 지금 24.8도이고 48%입니다. 가끔 줄로 표시되는데 그건 ESP32캠이 센서로부터 온도를 읽어드릴 때 실패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센서를 손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요. 습도가 52%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갱신이 됩니다. 온도도 25.3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잘 작동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ESP32캠의 어싱크 웹서버를 구축하고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후에 ESP32캠에 연결된 센서가 측정하는 온도와 습도를 받아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